대구 엑스코가 회계장부 조작에 이어 이번에는 사업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10억 원대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구 중구청이 지역에서는 최초로 영세업자들이 임차료 때문에 쫓겨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의 하나로 프라임 사업을 통해 인문사회계열 정원을 줄였습니다. 후폭풍이 고3 수험생들에게 미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교육부가 프라임 사업 대학을 선정한 가운데 선정된 대학에는 많은 국비가 지원되는 대신에 인문사회계열 위주로 정원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후폭풍이 고3 수험생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수험생들은 사실상 입시가 시작된 와중에 정원 조정이 불가피해지자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지난주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이른바 프라임 사업에 21개 대학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21개 대학은 인문사회와 예체능계 정원 4,200여 명을 줄이는 대신 공학계열 정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경북대와 영남대를 비롯해 5개 대학이 포함됐고 올해 치르는 대입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탈락한 대학들도 상당수는 프라임 사업을 신청하며 내놓은 정원 조정 계획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수험생, 특히 문과 계열 학생들의 혼란과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발표를 해버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인원이 줄어드는데 이과로 바꿔버릴 수도 없고. 진학 담당 교사들도 학생들이 진학을 염두에 둔 학과가 없어지기도 한다며 입시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입시가 지금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대학의 정원을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달라지다시피 하는 대입제도, 특히 올해는 학기 중에 대학별 정원에 큰 변동이 생기면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이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하고 있는 엑스코 매출 조작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식과 연회 관련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엑스코가 대기업에게 10억 원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엑스코는 각종 전시, 컨벤션, 국제회의 등의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운영자로 한화를 선정했습니다. 지역업체를 상대로 한 2번의 입찰에서 적격업체가 나타나지 않자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고 수수료 등 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엑스코와 계약을 맺고 음식 공급과 연회, 예식 사업을 해온 호텔 인터블고 엑스코는 1차 입찰에만 참가했다 조건이 맞지 않다며 이후 입찰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화가 선정되고 난 뒤 엑스코가 3층 예식장 등에 10억 원대 시설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응찰업체가 사업성을 따져볼 수 있는 입찰 당시 제안 요청서에는 계약 상대자가 시설물 설치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지만 엑스코가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10억이라 하는 투자를 쉽게 해줄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입찰 대상사가 돼가지고 우선 결정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계약자가 됐다, 인터뷰고 엑스코가 했을 때 엑스코가 10억을 저희들한테 투자해 주시겠습니까? 시민단체도 성명을 내고 한화가 전액이나 상당액을 부담해야 할 시설비 15억 5천만 원 가운데 10억 원이나 엑스코가 부담한 것은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차별 문제와 외지업체에 대한 특혜 문제가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기여해야 될 엑스코의 역할에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욱 지탄을 받아야 되죠. 이에 대해 엑스코는 입찰 공고와 별개로 계약 과정에 협상이 가능하고 법률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화 측에는 당초 수수료가 12.8% 되어 있던 것을 13.3%로 정액해서 받기로 하고 임대료도 일반 행사 임대료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 전액을 이제 납부하는. 지역 시민단체들은 엑스코의 회계 조작에 이은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대구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이후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 업주를 처음으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승합차 한 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람들을 태우고 이동합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휴게소 근처 음식점.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술과 음식을 팔고 다시 휴게소로 데려다주는 교통편을 제공한 업소입니다. 이곳에서 식사를 한 화물차 운전자 48살 김모 씨는 잠시 뒤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술 얼마나 드셨습니까? 아유. 김 씨는 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받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9% 상태로 고속도로를 17km 주행하다 적발됐습니다. 처벌은 운전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술을 판 음식점 주인도 입건 대상. 음주운전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술을 제공한 방조 혐의입니다. 저는 식당에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장거리 운전자들은 자고 가는 줄 당연히 알죠. 검찰과 경찰이 지난달 음주운전 방조범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의지를 밝힌 이후 술을 제공한 식당 주인이 입건된 첫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화물차 기사들한테 술 판매하는 식당을 전국 최초로 적발해서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한 공공연한 술 판매는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와 요금소 등에서 음주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 지역 장애인 콜택시가 정부가 권고한 법정 기준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2급 장애인 수가 36,800여 명인 경북 지역의 경우 정부가 권고한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는 188대지만 현재 120넉 대가 운행되고 있어 60넉 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수를 늘려 법정 대수보다 많은 197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광석길과 양령시 일대는 대구의 명소로 발돋움했지만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면서 기존 그 지역에 있던 예술가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떠나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중구청이 지역 최초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의회 반대로 보류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고 김광석의 음악과 삶이 벽화로 표현된 김광석길 일대. 젊은 예술가들이 작업실과 공방을 꾸려 특색 있는 공간들이 생기면서 대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예술가들과 영세업자들은 떠나고 술집, 카페 등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둥지 내몰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이곳 김광석거리와 방천시장 일대뿐만 아니라 양령시와 북성로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상생 협력을 통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하고 이래 가지고 이 젠트리피케이션 역습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으로 저희들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지속 발전 가능 구역을 정하고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 임대료 안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지역 상권과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게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서울 성동구와 중구 등에서는 균형 있는 도심 재생을 위해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중구에서는 의회의 반대로 조례 제정이 보류됐습니다. 그 벽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사유재산인데 거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중구 발전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대구 중구청은 학술 연구를 실시하고 주민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일제시대 경주에 놓여진 동해 남부선 철도가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2년 뒤에 철거됩니다. 이 폐철도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한 숙제로 떠올랐는데 전문가들은 천년고도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적 8호인 사천왕사지와 신문왕릉 등 신라시대 주요 유적지를 관통하며 일제의 유적 훼손 사례로 손꼽히는 동해 남부선 철도.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2년 뒤 경주 지역 50km 구간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또 동해남부선과 함께 중앙선 철도 경주 구간도 2020년 운행을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70km에 이르는 폐철도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학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제에 의해 훼손됐던 천년 고도의 정체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경주의 고도를 그냥 두 조각, 세 조각을 갈라놓았던 것이 봉합이 되는 거고 옛날의 흔적을 갖다가 다시 이 비워진 공간을 통해서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도심 구간은 양분됐던 유적지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훼손됐던 주요 서적지도 정비하는 한편 외곽지 철도는 레일바이크나 소형 열차, 자전거 길 등 친환경 교통으로 관광 유적지를 서로 연결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단절된 이 역사 유적을 통합한다는 큰 의미가 있고 폐철도 부지를 레일바이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연결하게 되면 역사문화 축을 친환경제로 구성할 수 있다. 또 주요 철도 역사는 경주의 근현대사를 복원한 도시박물관이나 문화예술이 재창조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도심 내에서는 문화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고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 공간이라든가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변화가 필요하고요. 전문가들은 경춘선과 경의선의 폐철도 사례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폐철도 예정지 3만여 제곱미터 대부분이 코레일 소유이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경주시가 상호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경상북도 정병윤 경제부지사는 UN WTO 집행이사회 오찬에 참석해 경북과 UN WTO가 추진하는 실크로드 협력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공감을 얻고 집행이사회 개최 도시인 스페인 말라가와 상호 교류 협력 방안도 협의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2016 실크로드 국제문화 관광 포럼이 30여 개 나라에서 석학과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소백산 여우 복원 사업이 얼마 전 야생 출산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대단한 성과지만 앞으로 축적될 기록들도 여우 생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하순 태어난 소백산 아기 여우들은 세계적으로 한 번도 보고되지 않은 귀중한 여우 생태 자료입니다. 지난해 이른바 소개팅으로 번식상을 조성하는 방식도 처음 시도된 사례였고 번식상 방사 역시 첫 시도였습니다. 이런 시도들의 목표는 야생 출산이었습니다. 바로 야생에서 출산하는 첫 번 사례를 금년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덧붙여 출산지의 형태와 이동, 2차 서식지 마련, 먹이 활동 같은 여우의 다양한 습성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에 이어서 또 다른 번식상도 최근 출산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향후에 그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첫 출산한 여우처럼 어미가 2차 서식지로 이동하면 이들의 출산도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백산 여우 복원 사업의 1단계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 복원 기술원은 이제 아기 여우들의 성장과 홀로서기, 2세 출산까지의 2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번식상 조성과 야생 출산만 해도 선행 사례가 없는 것이지만 2단계 과정은 멸종된 여우 복원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고 향후에 만약에 자연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지구상에 유례 없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순 태어난 아기 여우들과 어미는 베일에 쌓여있던 여우의 생태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기록될 여우의 성장 과정과 홀로서기, 생활 행태 등도 여우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경주교육지원청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전 전교조 경북지부 전임자 박모 씨의 경징계를 의결해 경북에서는 포항 2명, 경주 1명 등 모두 5명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대구교육청도 지난 3월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 2명의 경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대구시의 우리마을 교육나눔 통합 발대식이 8개 구군의 38개 마을추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대구시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려 참석자들은 교육나눔의 비전을 공유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은 주민 주도로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밀착형 청소년 육성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마을의 자원으로 청소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시청과 구군 간부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원들을 상대로 청렴의식 특별 교육을 했습니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김병일 이사장이 나서 21세기 나의 삶과 선비 정신이라는 주제로 청렴한 삶을 산 옛 선비들의 삶과 자세를 공직자들이 본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은 반부패 청렴 서약도 하면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경산경찰서와 대경대 드론학과, 경산시, 경산소방서, 지역군부대는 어제 대경대에서 협약식을 갖고 각종 테러나 재난, 중요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드론을 활용해 신속한 항공수색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상황 대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군, 소방,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훈련에서 드론을 활용한 훈련 기법과 매뉴얼을 제작해 체계적인 위기 상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대구대학교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평가하고 유공자를 격려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오늘 행사에서 유권자 단체와 학회, 언론 등 1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로가 많은 유권자와 단체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